알람 시계가 아침의 정적을 깨며 끈질기게 울려댔다. 김민주는 따뜻한 베개에서 머리를 떼어내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힘겹게 눈을 떴다. 그는 고양이처럼 몸을 늘리며 졸음을 쫓아내려 했지만 극도로 쌓인 피로 탓에 다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감아버렸다. 일어나기 정말 싫네. 그는 반대쪽으로 몸을 뒤척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몸은 15분만이라도 더 쉬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오늘은 그의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힘든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꼼짝 않고 누워있던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민준 씨, 일어나요. 몇 초 뒤 욕실에서 아내 이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아침형 인간으로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다. 매일 아침 힘이 빠지는 남편과는 달리 그녀는 낙관적인 태도로 하루의 모든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기지개를 켜고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피로에 찌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바닥으로 눈을 꾹 눌렀다. 지은은 그녀만의 아침 루틴대로 이미 주방에 있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신경은 팽팽한 현처럼 곤두서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주방으로 들어서는 민준에게 커피잔을 건네며 지은이 말했다. 컨디션은 어때요? 또 잠설쳤어요? 그녀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닿았지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지은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차갑고 생기 없는 말투였다. 아침부터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더 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지은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방을 감도는 커피 향도 그의 긴장을 풀어주진 못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커피를 몇 모금 마셨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젠장! 갑자기 그가 소리쳤다. 짜증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던 지은이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즉시 걱정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에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녀가 다가왔다. 민주는 도끼 어린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다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내를 쳐다봤다. 회사 문제야. 그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휴대폰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고 어깨에 가방을 맸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은은 걱정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의 침묵에는 익숙했다. 민주는 이런 순간에 절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꼈다. 민준 씨, 아침 안 먹을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냉랭함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우리 아침 같이 먹은 지 꽤 오래됐잖아. 하지만 민주는 이미 공황 상태 직전이었다.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나가면서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지금 밥 먹을 기분 아니야, 지은아. 감정이 섞이지 않은 딱딱한 목소리였다.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해. 민준 씨, 잠깐만요. 지은이 급히 그를 쫓아가며 멈춰 세우려 했지만 그는 이미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늦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얘기할 시간 없어. 문이 쾅 닫히고 그가 나가버리자 주방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은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서운함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왜인지 남편이 타인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항상 내성적이고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다. 지은은 남겨진 커피잔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인내심을 갖고 지지해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 인내심마저 바닥난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민준이 그저 일부분일 뿐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 되어버렸다. 다시 한숨을 내쉰 그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시라도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싶었지만 생각은 자꾸만 남편에게로 되돌아갔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컵 옆 선반에 놓인 액자에 머물렀다. 연애 초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그들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고 영원히 지속될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갑자기 문틈으로 작은 고양이 모모가 나타났다. 복슬복슬한 털뭉치가 무릎 위로 뛰어올라 관심을 끌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 집에서 그녀를 멀리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숨지 않는 유일한 생명체였다.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 내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깨끗한 복도, 직원들의 엄격한 표정, 카펫 위를 지나가는 조용한 발소리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고 마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 빠르게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 생각뿐이었다.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환경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조차 잠시뿐이었다.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던져두고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 몇 통을 확인했다. 여느 때처럼 한 부서는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또 다른 부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옆으로 치워두고 창가 책상에 앉아있는 비서 김미소를 쳐다보았다. 김 비서, 커피 한 잔 부탁해요. 그리고 10시까지 부서장들 소집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중요한 대화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대표님. 미소는 약간의 의구심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의 원인을 묻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의 기분 변화에 익숙했다. 몇 분 후 그가 막 최신 보고서 파일을 펼쳤을 때 수행비서인 정현우 대리가 들어왔다. 현우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민주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정 대리?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대표님, 사업 확장 프로젝트 건으로 의논 드릴 게 있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연관된 문제라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우가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이 말을 끊었다. 대표의 얼굴은 점점 험악해졌다. 이번 주말에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있어.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민준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사무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현우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사무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이유 없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공포감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민주는 보고서 파일을 들어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수습해야 할 재앙이라고. 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민준이 깐깐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순간에는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다. 현우는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다 잘 될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다. 분노를 감추지 않고 비서를 노려보았다. 약속 따위 필요 없어. 난 결과가 필요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다시는 그딴 멍청한 보고서 들고 오지 마. 현우는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나갔다.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다.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회의실에는 다른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각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민준이 문에 나타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얼어붙었다. 정적이 공간을 채웠고 민주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석에 섰다. 그는 직원들의 얼굴을 훑어보다가 마케팅 팀장 한소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바로 그 실수를 저지른 장본인이었다. 중요한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누구 짓입니까? 민준이 건조하게 물었다.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모두가 침묵했고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한소희가 일어서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제 팀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는 설명이나 변명을 들을 시간조차 아까웠다. 당신 해고야?
그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통보에 모두가 순간 멍해졌다. 소희는 공포에 질려 입을 열었지만 민주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가! 그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서류를 챙겨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저기, 대표님, 누군가 중재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다른 직원들을 돌아보았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고 목소리는 가혹했다. 잘 들으세요. 제때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면 누구든 적골이 될 겁니다. 민주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계속했다. 당신들은 회사를 더 낮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거지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주요 문제점들이 적힌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몇 분간 침묵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 다시 입을 열었다. 저녁까지 업데이트된 정보 가져오세요. 이상해산. 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민주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필요한 조치였다는 건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일 수도 신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 그에게는 최우선이었다. 마지막 직원이 문을 닫고 나가자 민주는 책상으로 돌아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는 듯 잠시 앉아 있다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고 빈 복도를 지나 건물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온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하루 중 처음으로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차로 향했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지체 없이 최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야,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조금 진정되었다. 화려한 레이스 옷을 입고 유혹적인 미소로 그를 맞이할 유나를 상상하니 잠시나마 모든 문제를 잊을 수 있었다. 그녀의 자신감과 가벼움,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좋았다. 유나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미 문 앞에 나와 있었다. 마치 그가 오는 걸 느낀 듯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를 껴안았고 두 사람의 입술은 뜨겁게 맞닿았다. 짧은 레이스 가운을 입은 그녀는 더욱 매혹적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침대에 나란히 누운 민주는 마침내 긴장이 풀리며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그에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있잖아. 이번 주말에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는데 파트너를 동반해야 해. 아내를 데려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는 유나 쪽으로 몸을 돌리며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랑 같이 갈래? 유나는 장난스럽게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요염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정말? 내가 가면 나한텐 뭐가 떨어지는데. 민주는 웃음을 터뜨리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유나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훑었다. 저번에 백화점에서 보여줬던 그 팔찌 기억해? 그녀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목소리에 은근한 집요함이 묻어났다. 문제없지.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거 내 거야.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좋아, 넘어갔어. 언제까지 준비하면 돼? 나중에 시간하고 장소 보내줄게. 민주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그들의 관계에는 가벼움이 있었다. 마치 서로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말없이도 잘 통했다. 기분 좋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하루 종일 쌓였던 무거움이 다시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회사는 어떻게 돼가? 잘 처리하고 있어? 유나가 갑자기 물으며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민주는 짧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처리라. 너무 거창한 표현이네. 그 사람들 말이야. 그는 단어를 고르느라 잠시 말을 멈췄다. 날 실망시키고 납기를 늦추고 멍청한 실수나 저지르지. 가끔은 이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 나 혼자뿐인 것 같아.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누군가를 좀 더 믿어보는 건 어때? 믿음? 민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 책임하에 월급 받고 가족들 부양하는 주제에 상황 파악 못하는 놈들에게 믿음이란 단어는 사치야. 걔네가 실수하면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걸 몰라. 유나는 그를 위로하듯 더 가까이 몸을 붙였다. 오늘 밤은 그 사람들 잊어. 그녀가 속삭이며 다시 그의 입술에 닿았다. 민주는 잠시 그녀의 말에 몸을 맡기며 그녀가 주는 평온함을 즐겼다. 일시적일지라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유로웠다. 잠시 후 그들은 다시 저녁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투자자들 앞에 내연녀를 데리고 나타나는 게 괜찮아? 유나가 팔을 꿰고 반쯤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에게 당신은 내가 선택한 매력적이고 훌륭한 파트너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하지만 나에게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고. 그녀의 눈이 기쁨과 약간의 자부심으로 빛났다. 말 참 예쁘게 하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좋아. 이번 미팅에서도 당신 기 확실히 살려줄게. 그들은 그녀가 미팅 때 입을 옷과 스타일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얼마나 돋보일지 상상하며 함께 웃을 때 민준의 기분은 한결 나아졌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힘든 하루를 잊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뻤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은 뒤였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시동을 껐지만 그는 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힘든 하루였다. 업무, 다가오는 투자자 미팅, 그리고 방금 유나와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습관처럼 느껴질 뿐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아내 지은과의 저녁 시간을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민주는 차문을 열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저녁 냄새가 났다. 지은은 그가 오는 소리를 듣고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씨, 왔어요? 저녁 다 됐어요. 식기 전에 와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코트를 벗은 뒤 주방으로 갔다.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양식 요리가 놓여 있었다. 스테이크와 가니쉬,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빵이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지은이 스테이크를 썰어 한 조각 입에 넣으며 물었다. 그녀는 남편의 기분을 풀어보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최악이었어.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멍청한 놈들이 계산 실수를 엄청나게 해놨어. 투자자 미팅이 금요일인데 만약 잘못되면 프로젝트 전체가 날아가. 회사 평판도 바닥을 칠 거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낮에 질렀던 고함이 다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은 슬그머니 나이프를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에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알잖아요. 나 예전에 그런 설계 계산 업무 했었던 거. 아직 좀 기억하는데.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쏘아붙였다. 지은아. 집구석에만 몇 년을 처박혀 있었는데 네가 뭘 알아? 너 때문에 프로젝트 더 망칠 일 있어? 그는 그녀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멈췄다. 설명하기엔 너무 피곤했다. 신경 꺼. 그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고 지은이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미안해요. 그냥 돕고 싶어서 그랬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다. 포크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에서 솟구치던 짜증이 오래된 서러움에 짓눌려 사그라들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급히 눈을 돌렸다. 민주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침내 지은이 한숨을 쉬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거 알아요? 우리 결혼했을 때는 당신 프로젝트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당신은 항상 내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난 그냥 옆에 앉아서 구경이나 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지은아, 그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 그만 좀 해. 그녀는 대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스테이크를 썰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저녁을 먹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식사가 끝나자 민주는 일어나 말없이 서재로 향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지만 생각은 일에서 멀어져 있었다. 지은에게 했던 말들이 마음에 걸려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바로 떨쳐내고 업무에 집중했다. 한편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진 지은은 접시를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거의 먹지 못한 음식 앞에서 그녀의 생각은 방금 전 대화로 돌아갔다. 아주 오래전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회사 일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그의 삶의 일부라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대화는 껍데기뿐인 짧은 문장의 나열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지쳤다. 그를 위로하려는 노력이 거친 말로 되돌아오는 것에 지쳤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지우는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부터 금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 그릇을 치우고 침실로 향했다. 넌 견딜 수 있어. 조용히 속삭이며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사처럼 공허하고 냉랭해진 삶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민주는 찌뿌둥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어제 저녁에 불쾌한 뒷맛이 가시지 않았다. 겨우 몸을 일으켜 느릿느릿 주방으로 내려갔다. 을에 차려져 있을 아침밥을 기대했건만 텅 비고 조용한 주방에는 식탁 위가 깨끗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금방이라도 지은이 나타날 것 같았지만 집안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이지은,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몇 분이 지나자 짜증은 가벼운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휴대폰을 들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들릴 뿐 받지 않았다. 참나, 어딜 쏘다니는 거야?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중얼거렸다. 결국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출근해야 했다. 차를 몰고 나가며 그는 빈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짜증과 불안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다. 한편 지은은 아침 조깅을 마치고 상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 산책은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녀만의 도피처였다. 오늘은 곧장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길모퉁이에 멈춰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평소보다 길게 이어지다가 곧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지은아, 웬일이야? 유나야, 우리 얼굴 본 지 꽤 됐잖아. 지은은 최대한 밝게 말하려 노력했다. 카페에서 좀 볼까? 수다도 떨 겸. 좋지. 1시간만 줘. 바로 나갈게. 유나가 반색하며 대답했다. 점심 무렵 지은은 코너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갓 내린 커피 향과 사람들의 백색 소음을 즐기고 있었다. 시계로 자꾸 눈길이 갔지만 유나가 늘 늦는다는 걸 알기에 기다렸다. 곧 카페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에서 벌써 뭔가 불만이 가득하다는 게 느껴졌다. 안녕 자기야. 지은이 일어나 친구를 안았다. 안녕. 유나가 눈을 흘기며 말을 느렸다. 있잖아. 네일숍에서 내가 원한 컬러보다 한 톤 어둡게 칠해놓은 거 있지? 하여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지은은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미소 지었다. 그렇구나. 정말 짜증났겠다. 완전 짜증이지. 뭐, 됐고. 넌 무슨 일 있어? 유나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다. 한숨을 쉬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유나야, 나 민준 씨랑 곧 이혼할 것 같아. 친구는 옅은 미소를 띠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녀가 턱을 괴며 물었다. 우린 그냥 하숙생 같아. 지은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대화도 거의 없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라곤 집구석 치우는 것뿐이야. 유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비웃듯 말했다. 뭐 차라리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솔직히 너 관리 너무 안 하잖아. 네, 남편 회사 대표야. 그분 좀 맞춰줘야지. 지우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있었다. 위로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는데
돌아온 건 비난이었다. 고맙네. 기운나게 해줘서. 실망감이 섞인 목소리로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 삐치지 마. 유나가 웃었다. 나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직언을 해주겠어? 남편 관심 끌고 싶으면 뭐라도 좀 바꿔봐. 쇼핑도 좀 하고 스타일도 바꾸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라고. 알지? 지은은 커피 잔을 내려다보았다. 이 만남이 예상보다 더 큰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는 걸 깨달았다. 있잖아. 가끔은 그냥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어. 나를 집안 가구의 일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 지은이 친구를 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유나는 그녀의 말에 별로 공감하지 못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지은아, 좀 단순하게 생각해. 지금이라도 다 바꿀 수 있어. 네가 의지만 있다면 말이야. 그리고 민준 씨랑 정안되면 뭐.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외모나 관심 끌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이 친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유나가 급히 시계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 자기야 나 가봐야겠다. 15분 뒤에 마사지 예약이라. 그녀는 지은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 내 말 잘 생각해보고 갈게.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문 쪽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홀로 테이블에 남겨졌다. 씁쓸한 뒷맛이 입안을 맴돌았다. 커피를 다 마셨지만 공허함은 가시지 않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정확히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선 지은은 친구의 날선 말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다. 공원은 햇살로 가득했고 공기는 상쾌했다. 지은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달래보려 산책을 하기로 했다. 최근 그녀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남편과의 불화, 감정적 고갈, 친구에 대한 실망감, 생각에 잠겨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을 보며 천천히 걷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눈을 의심했다. 회색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라 순간 현실이 아닌 줄 알았다. 서진 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름이 튀어나왔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발견하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를 항상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지은아, 세상에 여기서 널 보내. 그가 다가오며 외쳤다. 여전히 아름답구나. 지은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서진 씨. 그녀는 쑥스러운 듯 말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 들어온 거예요? 일 때문에 일주일 정도 들어왔어. 박서진이 대답했다. 다시 나갈 거야. 그나저나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기적 같다. 같이 좀 걸을까? 지은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나란히 걸었다. 서진은 자신의 삶, 일,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그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실감했다. 결혼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질문에 지은은 살짝 웃으며 그를 쳐다봤다. 서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네가 내 심장을 박살내고 간 뒤로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건드렸다.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미소가 사라지고 시선이 흔들렸다. 오랜만에 죽어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넌 결혼했지? 그가 조용히 덧붙였다. 응. 그녀는 기어들어가듯 대답하며 시선을 떨구었다. 서진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슬픔과 피로를 읽어낸 듯했다. 지은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고였고 참을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출구를 찾아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지은아, 괜찮아? 서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녀는 흐느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에게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편안함이었다. 그는 친구였고 한때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곁에 있으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작게 느껴졌다. 나 길을 잃은 기분이야, 서진 씨. 진정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남편이랑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날 당연하게 여겨.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 취급해. 너무 힘들어.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잖아. 서진이 그녀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다. 결혼 생활에서 그런 기분을 느껴선 안 돼. 넌 소중한 사람이야. 가끔은 내가 그냥 가구의 일부가 된 것 같아.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분명 존재하는데 남편은 날 보지 않아. 서진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있지.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 아주 잠깐이라도. 지은은 눈물이 맺힌 채 웃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녀가 고백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우리 저기 관람차 타러 갈까? 예전에 우리 탔던 거 기억나? 지은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그래, 안 될 거 없지. 그녀는 마음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10대처럼 웃으며 놀이기구 쪽으로 뛰어갔다. 관람차가 가장 높은 곳에 멈췄을 때 서진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했는지.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 키스에는 열정뿐만 아니라 자유가 있었다. 잠시나마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진 씨, 입술이 떨어지자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이건 옳지 않아.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끔은 옳지 않은 일이 우릴 살아있게 만들기도 해. 그의 눈빛에서 따뜻한 확신이 느껴졌다. 그 말은 그녀에게 기대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었다. 저녁 같이 먹을까? 서진이 살짝 웃으며 제안했다. 지은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네, 좋아요. 그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관람차에서 내려 공원을 빠져나올 때 지은은 정말 오랜만에 내면의 빛과 삶의 의미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저녁 하늘은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맑았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그녀는 거울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머리와 화장을 고쳤다. 우아하면서도 체형을 살짝 가려주는 아끼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마치 소녀 시절 데이트를 앞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진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미소가 보였다. 정말 아름답다, 지은아.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칭찬에 볼이 발그레해졌다. 고마워요. 그녀는 수줍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차에 타서 레스토랑으로 가는 내내 지은은 기쁨과 가벼움을 느꼈다. 모든 문제를 잊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곧 서진이 서울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아늑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진이 코트를 받아주었고 직원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있지. 난 여기 올 때마다 내 생각이 났어. 자리에 앉자마자 서진이 말했다. 지은은 설렘을 감추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왜요? 서진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지은이 네가 나한테 소소한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줬으니까. 여기 올 때마다 네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진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심장이 빨라졌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옛날 생각 자주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가끔은 그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많이요. 그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야?
서진이 농담조로 물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지은은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대화한 게 얼마만인가 싶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해서요. 서진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추억으로 흘러갔다. 우리 첫 저녁 식사 기억나요? 지은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그때 서진 씨 메뉴판에서 제일 매운 거 시켰잖아요. 매운 거 싫어한다는 거 티 안 내려고. 아, 그랬지.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혀가 타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솔직히 그때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성공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부드럽지만 강렬한 눈빛이었다.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그의 말 속에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심장이 다시 덜컥거렸지만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다. 언제나 함께 웃을 수 있고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게 서진 씨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대답에 긴장이 풀렸고 두 사람은 다시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다. 서진은 해외 출장 이야기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고 한때 두 사람이 꿈꿨던 대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음식이 나오자 지은은 스테이크를 한 입 먹고 미소 지으며 서진을 보았다. 아마 몇 년 만에 먹는 최고의 저녁 식사일 거예요. 그는 환하게 웃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쁜데. 우리 이거 다시 반복해볼까? 그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제안했다. 글쎄요.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서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만약 인생에서 뭔가를 바꿀 기회가 온다면, 모든 게 더 단순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럴 거야?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가끔은요,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내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과거에 살 순 없잖아요. 우리 정말 멋진 추억을 가졌다는 건 알아요, 서진 씨.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지은아. 서진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지은아, 넌 행복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걸 잊지 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참으려 애썼다. 이 저녁을 슬픔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고마워요, 서진 씨. 내가 이 말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를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난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저녁 식사 후에도 두 사람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진의 눈은 그녀를 볼 때마다 빛났고 지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사라지고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을 잊고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게 놀라웠다. 그들은 서진의 차를 타고 그가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호텔 방에 들어섰을 때 지은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의심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옳게 느껴졌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 그리고 옆에 있는 서진. 그녀는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서진이 코트를 받아주었고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덮고 밤의 정적을 즐겼다. 여기 어때? 천장을 보고 누운 채 서진이 고개를 돌려 물었다. 아주 아늑해요. 지은이 방을 둘러보다가 다시 그를 보며 대답했다. 그의 존재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서진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자 몸이 이완되었다. 있지, 지은아. 금요일에 건설사 미팅이 있는데 너 건축 쪽 잘 알잖아. 그렇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편안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알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워 저절로 눈이 감겼다. 네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를 거야. 서진이 비밀을 털어놓듯 속삭였다. 완전한 친밀감의 순간이었다.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강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해진 기분이었다. 지금 원하는 건 오직 이곳에 머무르는 것뿐이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지난 삶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이 아늑한 곳에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녀가 분위기를 띄우려 가볍게 물었다. 서진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의심이 사라졌다.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었는지. 지은아, 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어. 항상. 그녀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벅차올라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서진 씨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서진의 눈빛이 깊어졌다. 너도 나한테 그랬어. 지은아, 넌 특별해. 난 널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넌 내 인생의 일부야.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심장이 다시 요동칠 때 협탁 위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남편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다. 서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쳐다봤다. 안 받아. 부드럽지만 약간의 불안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은은 화면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할 말 없어. 남편 생각에 피로가 몰려왔다. 우린 너무 달라졌어. 서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몸을 기울여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려는 듯했다.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 지은아. 넌 여기 있어도 돼. 안전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 그 말에 가슴이 메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말이 그녀를 위로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서진은 말없이 팔을 뻗어 그녀를 끌어당겨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혼자가 아니야,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우린 함께야. 내가 옆에 있을게. 언제까지나. 그녀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그 순간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의 편안함과 위로, 평화만을 느끼고 싶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서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더 꽉 안아주었다. 그녀는 모든 신경과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와 함께 있는 지금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지은은 더 이상 생각을 숨길 수 없어서 이른 아침 호텔을 빠져나왔다. 서진을 방에 남겨두고 택시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내면에서는 분노와 피로가 폭발하고 있었다. 예전 같은 삶을 계속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집에 들어서자 주방 창가에 서 있는 민준이 보였다. 커피잔을 들고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잔뜩 굳어 있었고 집안 공기는 무거웠다. 그가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어디 갔다 왔어? 비난조였다. 쳐다보지도 않고 던지는 말에 지은은 몸을 떨었다. 밤새 겪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조깅했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민주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팀 돌아서서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가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쇳소리를 내며 겨우 내뱉었다. 숨이 막혀왔다. 민주는 그녀의 공포를 즐기는 듯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너랑 상관없잖아? 어차피 오늘도 그 내연녀 집에서 자고 온 거 아니야? 지은은 멍한 상태에서도 참지 않고 내뱉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민준의 눈이 뒤집혔다. 이게 미쳐가지고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는 꼴 보이면 가만 안 둬. 그가 목을 더 세게 조였고 고통의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쓰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꼴로 무슨 드레스 입으니까 더 봐주기 힘들군. 그런 꼬라지로 어디 미팅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그는 그녀를 마치
업무 방해물인 양 경멸스럽게 쳐다봤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분노와 절망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건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쥔 채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회사로 나가버렸다. 지은은 다리가 후들거려 겨우 일어났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서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서진 씨. 목소리가 끊겼다. 그 사람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나 좀 데리러 와줘요. 무서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단호하고 결에 찬 대답이 들려왔다. 지금 갈게. 짐 챙겨. 바로 여기서 나가는 거야. 몇 분 지나지 않아 서진이 도착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온 지은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존중하며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지은은 감정이 마비된 듯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민준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운전대를 잡은 서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에 비친 눈동자에는 분노가 일렁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억누른 분노와 슬픔이 느껴져 지은의 감정도 덩달아 고조되었다. 이혼 소송해, 지은아. 서진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바뀌었다. 그런 놈이랑 같이 살 수 없어. 내가 널 데리고 갈게.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심으로 뜨거웠다. 다시는 그 집으로 민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더 이상 못하겠어. 그녀가 속삭였다. 서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삶은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었다. 민주는 며칠 동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지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회사에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걸려 있었다. 이 거래를 망칠 수는 없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마음의 동요를 애써 누르며 정장을 갖춰 입었다. 미팅 서류를 챙겨 투자자들을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시키기 위해 온 자신감을 끌어모았다. 개인적인 문제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게 둬서는 안 됐다. 민주는 유나와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그의 시선이 즉시 한 테이블에 꽂혔다. 그곳에는 지은과 박서진이 앉아 있었다. 박서진은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여기 있다는 건 일종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은이 바로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문가에 멈춰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진이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민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성을 찾으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이었다. 민준을 발견한 서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김민준 대표님 반갑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억지로 비즈니스 미소를 지어 보이고 악수했다. 반갑습니다. 내면의 폭풍을 감추려 애썼다. 모든 것이 이 저녁 식사에 달려 있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 제 파트너 이지은 씨입니다. 서진이 지은을 소개했다. 민주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파트너라니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는 사이입니다. 민준이 힘겹게 말했다. 제 아내니까요. 아, 흥미롭군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서진이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최유나예요. 지은이 말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한때 제 친구였지만 지금은 남편과 자는 여자죠. 좌중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민준과 유나에게 쏠렸다.
노련한 사업가인 서진이 빠르게 주도권을 잡고 분위기를 전환했다. 자, 긴장 풀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짝 웃으며 말했다. 중요한 미팅이니 프로젝트에 집중하죠.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류를 서진에게 건네고 모두 자리에 앉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자리가 빨리 끝나고 수습되기를 바랐지만 신경이 곤두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속이 타들어갔다. 지은 씨, 서진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 도면 좀 봐줄래요? 여기 다 괜찮은 건가?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부분은 프로젝트의 난관이었고 직원들이 해결했다고 믿고 있던 부분이었다.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비밀이 탄로나기 직전이었다. 지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숫자 하나를 가리켰다. 서진 씨, 여기 계산이 안 맞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말도 안 돼. 그가 폭발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지만 지은은 동요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서진 씨, 이대로 진행하면 이 건물 몇 년 안에 무너져요. 그녀가 서류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서진은 서류를 덮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김민준 대표님,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가 이런 엉터리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하시겠죠. 민주는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변명하려 애썼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완하면. 하지만 서진은 이미 듣지 않았다. 너무 늦었습니다. 서진은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 프로젝트는 가치가 없어요. 지은이 일어났고 서진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빠져나갔고 민주는 유나와 단둘이 남겨졌다. 유나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한 약속처럼 들렸다. 자기야, 걱정 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거칠게 쳐냈다. 저리 치워. 이 싸구려야. 그가 소리쳤고 고함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파멸만이 남아 있었다. 서진과 지은은 떠났고 민주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자신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